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철학자 스피노자의 명언으로 잘 알려진 이 말은 오늘날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일 주식시장이 폭락하더라도 나는 나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겠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모두는 주식시장에서 대박을 꿈꾸죠. 옆자리 김대리가 코인으로 5배를 벌었다는 소문, 친구 사촌이 테마주로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에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수많은 급등주를 쫓아가고 차트를 분석하고 밤잠을 설치며 미국 주식시장, 코인시장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잠깐 수익을 냈다가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칙과 시스템이 아닌 감정과 도박으로 시장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과 매매법은 지루한 장기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위험하게 지르는 도박도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1,600만원으로 시작해 8년 만에 2천억 원, 그리고 현재는 4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읽어낸 일본 주식시장의 산 증인, 전설적인 개인 투자자 BNF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더 이상 흔들리는 급등주 문자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시기를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방 안에서 라멘을 먹고 있는 일본인 청년이 있습니다. 외모만 봐서는 방 안에서 게임만 하는 오타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정체는 일본 주식시장을 흔들었던 전설의 인물 BNF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죠. 본명은 코테카와 타카시이고 1978년생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TV를 보다가 해외 투자자들이 대박을 터뜨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문득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무모한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아르바이트로 영끌한 1,600만 원으로 시장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게다가 다니던 대학까지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로 돌아서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변 친구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며 말렸고 집안의 반대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BNF는 스스로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날마다 차트와 경제지표에 파묻혀 독보적인 투자 감각을 날카롭게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증시는 그야말로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다들 이제 끝났다고 고개를 저을 때였죠. 하지만 BNF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현물 주식시장에서 철저하게 냉정을 유지하며 단타 매매로 엄청난 자산을 끌어모았거든요. 실제 2007년에는 일본 TV에 나와서 직접 계좌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찍힌 금액이 자그마치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 중에서 실시간 계좌 증명으로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운 셈이죠. 재밌는 사실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마저 그에게 자산 운용을 부탁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BNF는 그 엄청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죠. 남의 돈을 관리하는 것보다 내 돈으로 직접 시장에 맞서는 게 훨씬 즐겁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대체 BNF라는 인물은 어떤 비법과 전략으로 이런 신화를 썼을까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직접 과거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일본 현지 기사는 물론이고 인터뷰와 각종 포럼 기록까지 아주 작정하고 파헤쳤죠. 그리고 결국 그가 시장을 압도했던 리스크 관리법과 핵심 매매 원칙을 알아냈습니다. 잠시 후 영상 후반에는 BNF의 차트 설정법부터 실전 매매 스킬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자동 매매법과 BNF의 필산 매매법 전자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학업을 중간에 그만둔 BNF는 단 한 번도 회사에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주로 혼자 시간을 보냈다고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냥 백수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본 그의 일상은 그야말로 주식에 미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 담을 쌓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식시장에 올인했죠. 하루 대부분을 모니터 여러 대 앞에서 보내며 식사도 컵라면이나 우동 같은 걸로 대충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이로운 건 엄청난 부를 쌓은 뒤에도 삶의 방식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수천억 자산가가 되었는데도 명품이나 고급차, 럭셔리 하우스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실제로 한 기자가 최근에 한 지출 중 가장 큰 금액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닌텐도 게임기 2대를 샀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둔해 있던 그를 일본 전역에 알리게 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주식시장을 흔든 제이콤 오주문 사건인데요. 2005년 12월 8일 대형 금융사인 미주호 증권의 한 직원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본래 60일만 안에 한 주를 팔아야 할 것을 실수로 1엔에 61만 주를 팔겠다고 주문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러자 순식간에 해당 주가는 바닥으로 꽂혔고 시장 전체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직원의 실수로 증권사는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안게 되었죠. 시장 전체가 극심한 공포와 패닉 상태로 휩싸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당황할 때 BNF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눈으로 판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 수백 개가 넘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던 그였기에 그 찰나의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았죠. 이상폭락의 원인을 직감한 그는 해당 주식이 하한가에 도달하자마자 주저없이 대량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진 전체 자금의 절반 수준인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단 한 번에 집어넣었는데요. 남들의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오히려 이 물량을 전부 받아줬죠.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가격이 무섭게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권사 측이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50% 이상 치솟아 오른 것이죠. BNF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불과 몇 분 만에 보유 물량을 전부 매도해 현금화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벌어들인 수익만 200억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그가 쓸어 담은 물량이 전체 발행 주식의 40%에 달해서 법적으로 대주주 공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에 처음으로 코테카와 타카시라는 그의 본명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작 믿기 힘든 사실은 이런 경이로운 감각을 가진 그가 전문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죠. 관련 자격증이나 스승도 없이 오직 홀로 모니터 앞에서 수만 번의 매수와 매도 과정을 반복하며 감을 익혔을 뿐입니다. 평생 읽은 주식 서적도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에 관한 책 한 권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실전에서의 경험이야말로 그 어떤 이론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낸 셈이죠. 그에게 시장은 최고의 학교였고 차트는 완벽한 교과서였으며 손절은 성장을 위한 수업료였던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성공의 비결을 딱 하나만 꼽는다면 바로 철저한 원칙 준수입니다. 그렇다면 수천억의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그만의 투자 원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첫 번째 특징은 매매를 진행할 때 개인적인 감정을 완벽히 털어냈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PER 혹은 분기 매출 같은 요소들을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가 이런 태도를 유지한 이유는 호재나 약재 같은 모든 정보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료가 나와도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것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결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깜짝 실적이 공개된 직후에 오히려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리는 상황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의 매매마다 흔들리지 않는 심리를 갖는 게 과연 쉽게 가능할까요? 그는 사실 주식 거래를 단순한 게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동전을 연속해서 던질 때 초반에 뒷면만 연달아 나온다고 해도 수천 번을 던진다면 결국 전체 확률은 반반으로 귀속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하나하나에 연연해 하지 않고 긴 호흡의 확률 계산으로 시장을 대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단 한 번의 거래로 거액을 벌겠다는 욕심 역시 완벽히 내려놓았죠. 승률은 60%, 손익비 1대1을 목표로 했습니다. 흔히 뛰어난 트레이더라고 하면 엄청난 승률이나 1대5 이상의 높은 손익비를 낼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단 한 번의 큰 성공보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시켜 계속 누적시키는 것이 진짜 정답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면 계좌가 복리로 커질 수 있다는 수학적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원칙은 미리 설정해둔 기준대로 손실을 제한하는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그는 한 번의 거래로 거액을 노리기보다 단 한 번의 실패로 자산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그에게 핵심은 당장의 수익금이 아니라 시장에서 얼마나 오래 삼느냐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손절을 미루다간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만다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희망을 완전히 배제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망설임 없이 기계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아울러 하락하는 종목을 잡고 시간을 허비하느라 진짜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상승 흐름을 탄 종목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손절과 달리 익절만큼은 시장의 흐름을 읽는 감각에 맡겼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목표 수익률 10%에 도달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차트의 캔들 길이와 거래량 변화, 그리고 매수세의 강도라는 세 가지 요소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고 캔들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상승 에너지가 약해지는 순간을 바로 추세의 끝으로 판단해 수익을 확장했죠. 그는 차트의 가격 움직임 못지않게 거래량이라는 요소를 핵심 지표로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과연 거래량을 실전 거래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거래량의 기초 특징부터 살짝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차트 위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실제 수급 상태를 한눈에 증명해주는 직관적인 신호입니다. 간단히 말해 매수와 매도 가운데 어느 쪽의 파워가 더 센지 가늠하는 명확한 척도가 되어줍니다. 다만 거래량 하나만 단독으로 살펴보기에는 신호의 모호함이 발생하기 쉽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거래량을 캔들의 모양과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죠. 먼저 도지 캔들은 매수와 매도의 팽팽한 힘싸움으로 균형을 이룬 형태를 의미합니다. 몸통 부분이 매우 얇고 위아래 꼬리가 길게 형성되는 것이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이러한 도지 캔들은 차트상에서 등장하는 위치에 따라 기존 흐름이 뒤바뀌는 중요한 반전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락세 끝자락에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도지 캔들이 출현했다면 매도세가 약해지고 새로운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상향 곡선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파른 상승세 꼭대기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도지 캔들이 관측되면 이번엔 매수세가 꺾이고 강력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역시나 조만간 하락 국면이 방향을 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길쭉한 장대 캔들은 한쪽 방향으로 힘이 강하게 쏠린 극단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몸통 길이가 매우 길고 꼬리가 거의 없거나 아주 짧게 형성되는 모양이 특징입니다. 만약 압도적인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솟구친다면 시장의 매수 에너지가 엄청나게 폭발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주가는 힘을 받아 계속해서 위로 치솟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반대로 대량의 거래를 동반한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 매도 폭탄으로 인해 하락 압력이 극에 달한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조만간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장악형 캔들은 직전의 캔들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강력한 형태를 말합니다. 보통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신호로 활용되는데요. 이전 캔들보다 훨씬 커다란 양봉이 나온 상승 장악형 캔들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아래쪽에 위치한 일반 거래량 지표만으로는 특정 가격대에 물량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일반 거래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BNF는 물량이 폭발적으로 몰린 지점을 한눈에 찾고자 볼륨 프로파일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해당 보조지표를 불러오려면 트레이딩뷰 상단 메뉴에서 비주얼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을 검색해 차트에 깔끔하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VRVP란 쉽게 말해 현재 화면에 보이는 영역 안에서 각 가격대별 거래량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부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지표를 2번 클릭한 뒤 옵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설정 내부에는 VAH와 VAL 그리고 POC라는 세 가지 핵심 기준선이 존재하는데요. 시각적인 구분을 위해 VAH는 핑크색으로, VAL은 파란색, 그리고 중심선인 POC는 빨간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지표의 위치 표시 옵션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꾼 다음 확인을 눌러 설정을 마무리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POC는 말 그대로 해당 가격대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POC를 일반 거래량으로는 찾기가 매우 번거롭죠. 이 POC 구간에서는 매매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난 중심 가격대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선 또는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VAH는 거래량이 밀집된 영역의 최상단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POC가 중심선이라면 VAH는 물량이 많이 쌓인 구간에 지붕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 매매에서는 상단 저항선으로 활용되지만 이 선을 돌파한다면 위쪽 매물이 거의 없는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시세가 크게 분출되곤 합니다. 반대로 VAL은 거래량이 집중된 구간에 최하단 경계선을 나타냅니다. 세 가지 선 모두 중요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집중하는 핵심 라인은 물량이 제일 많이 몰린 POC입니다. 다만 VLVP 지표가 매물대 파악에 아무리 유용하다 하더라도 확실한 단점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일단 트레이딩뷰에 유료 플랜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게다가 화면 전체 범위를 한 번에 계산해서 보여주다 보니 특정 구간만을 떼어내 정밀하게 매물대를 분석하기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로 매물대란 특정 가격 범위 안에서 대량의 거래가 누적된 구간을 뜻하는데요. 보통 주가가 오랫동안 옆으로 가는 횡보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며 추후 강력한 지지나 저항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화면 전체가 아니라 원하는 특정 구간의 세밀한 거래량을 확인하고 싶다면 FLVP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FLVP는 고정된 범위의 거래량 프로파일입니다. 차트 왼쪽 도구 모음에서 해당 아이콘을 찾아 클릭하면 곧바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무료 사용자도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며 분석하고자 하는 시작점과 끝점을 직접 클릭해 지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특정 횡보 구간 내에서의 아주 정밀한 물량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 도구 역시 앞서 본 지표와 동일하게 세 가지 기준 라인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특히 주가가 일정 시간 옆으로 기며 매물대를 충분히 쌓은 뒤 재차 방향을 잡고 리테스트를 시도할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물대를 다진 뒤 가격이 위로 솟구친 구간입니다. 이후 주가가 조정을 받으며 내려올 때 POC 라인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재차 강하게 튕겨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물대를 쌓은 뒤 아래로 꺼져버린 하락 구간의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범위에 FLVP를 작동해주면 되는데요. 이후 주가가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때 POC 라인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며 다시 꺾여버리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FLVP는 트레이더가 직접 범위를 정해서 매물대를 정교하게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다만 이 도구를 제대로 써먹으려면 반드시 충분한 횡보 구간을 거치며 물량이 쌓인 구간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게다가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POC 라인의 위치가 달라지므로 잘못된 영역을 지정할 경우 엉뚱한 타점에서 진입해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존 도구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단타 매매에 최적화되도록 개선한 것이 바로 BNF 거래량 지표입니다. 앞서 본 도구는 매물대가 형성된 다음 트레이더가 일일이 영역을 잡아야만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BNF 거래량 지표는 사용자가 별도로 작도할 필요 없이 알아서 핵심 가격대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스마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차트를 보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초록색 히스토그램이 옆으로 누워서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채널에서는 보라색 히스토그램이 나옵니다. 이제 매수 진입 타점을 잡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흐름을 살펴보면 저점과 고점이 정해지면서 특정 가격 영역이 완성되었고 해당 가격선에서 가장 많이 거래량이 집중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고점 형성 이후 아래로 미끄러지는 하락 추세를 이어왔는데요. 하락세의 후반부를 유심히 보면 상단 저항선을 두 번이나 터치하고 재차 눌리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격이 다시 한번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원래 차트 분석에서는 이처럼 세 번째나 네 번째로 저항선을 두드릴 때 벽이 뚫리며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음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
저항선 위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따라서 바로 이 지점이 상승을 노리는 롱매수 포지션의 진입 타점이 됩니다. 보통 이런 타점에서는 2대1 정도의 손익비를 기본 목표로 설정하곤 하는데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직전에 형성된 최대 매물대 라인 밑으로 잡아두면 됩니다. 익절 구간은 2대1 손익비에서 정리해도 좋지만 BNF 거래량 지표의 POC 위를 보면 강한 매도 매물대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올라가는 길목에 걸림돌이 될 만한 저항이 거의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승이 시작되면 훨씬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1 손익비 지점에 도달했을 때 수량의 절반만 익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은 가격 상승 속도에 맞춰 계속 끌고 가는 분할 익절 전략이 매우 유리합니다. 매수 진입 이후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절반을 익절해 줍니다. 이후에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 장악형 패턴이 나왔을 때 나머지 절반을 익절해 줍니다. 다음 구간도 흐름을 보겠습니다. 가격이 아래로 푹 꺼지면서 기존의 상승 흐름이 여기서 일단락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이 지점에서는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하게 됩니다. 손절 타점은 바로 위쪽에 최대 매물대 라인으로 잡아두었기 때문에 혹시 손절이 나가더라도 손절폭이 그리 크지 않은 안전한 자리입니다.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데 아쉽게도 위로 뚫고 올라가는 돌파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주저없이 기존 숏 포지션을 깔끔하게 손절 처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해당 매물대를 딛고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라인을 다시 밑으로 깨며 떨어질 수도 있어서 이후 반응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캔들에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곧바로 하락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숏 포지션으로 재진입해 줍니다. 이후의 진행 상황을 둘러보면 하락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항 라인을 재차 확인하는 리테스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위치에서 전부 익절해 줍니다. 이번에는 보라색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가장 몰린 지점에 POC 라인이 자동으로 그어졌습니다. 차트를 보니 이 가격선에서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하다가 번번이 실패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POC 라인을 힘있게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이후 곧바로 폭발적인 시세 분출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처럼 BNF 거래량 지표를 활용하면 복잡한 보조 지표를 어지럽게 펼쳐놓지 않아도 초보자 분들까지 실전 매매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BNF 거래량 지표를 직접 받아서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마친 뒤 영상 댓글에 BNF라고 남겨주시면 댓글 순서대로 지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